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아시람 TV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입니다. 오늘 코리안 아시람 TV 두 번째 토크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나 온 세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토크쇼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종교인들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각자 목사님 혹은 신부님 혹은 스님께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줄 압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 진단과 혹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강원돈 목사님께서 간단한 자기 소개와 더불어 이 현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그 말씀도 겸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신대학교 신학부에서 민중신학과 사회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강원돈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병을 했다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독일과 유럽 각지에서는 괴질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싹트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 동양 사람들을 보고 저기 바이러스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돌았고요. 저도 동네 슈퍼에 자주 갔는데 슈퍼에 가면 직원들이 의례껏 인사를 하거든요. 어느 순간 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당혹감을 줬거든요. 저는 이제 이 괴질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또 공포에 직면하게 되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괴질이 돌면 대개 괴질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고요. 또 낙인을 찍고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직접 노출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로구나. 괴질은 인종도, 신분도, 그리고 계급도, 젠더 차이도 없이 누구에게나 옮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저는 이런 괴질이 퍼질 경우에 누구나 다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럴수록 연대하고 협력의 방법을 모색해보자. 목사님 길게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농담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 교회에서 바티칸에서도 교황님께서 부활을 대축일 미사를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당의 문을 닫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우리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중유의 사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와서 이것이 던지는 의미가 뭔가 점점 이 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는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종교도 모든 인류의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뭔가 이제 이런 각성이 들고요. 제 자신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렇게 중심이 모아져야 되는데 공포스럽고 두렵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학생들 1학년들 입학생들 보지도 못한 채 입학식도 생략한 채 지금 뭐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라 할까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전을 좀 감사롭게 감사롭게 감사하게 감사하게 맞이하고 네. 이 도전에 잘 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갑자기 생기는 그 바깥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런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삼재는 질병, 기근, 도적을 얘기하는데 질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19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물, 불, 바람의 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 자연재해. 막기 어려운 산불, 예. 또 쓰나미, 또 그 뭐 장마라든가 폭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불교가 발생한 인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면은 그냥 동네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래서 빨리 오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피난섬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죽지 않고 산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폭류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불교 이야기를 자주법주라는 설명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언론이나 또 현장에서 많이 쓰이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늘 겪어왔던 것들이다. 겪어왔다. 예, 어떻게 겪고? 실제로 대개 한 500년 주기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러나 과거에는 교통통신이 발전하지 않고 IT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사람들이 겪고 느꼈을 뿐이고 지금은 많은 교통통신 정보 방식이 발달해서 질병도 물론 잘 전달되지만 의식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부활절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이제 2월 말부터 아주 심각해졌죠. 2월 중순부터 신천지 문제가 생겼고 1월부터 이제 감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에는 이제 부활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은 문을 닫으려고 세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문을 열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어요. 네. 그러나 부활절 예배를 못 드렸죠. 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이 사태가 중대하다는 것이고 미국과 같은 가장 세계 강대국도 의료 체제나 방역 체제나 또 이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네. 허둥지둥하는 걸 보면 처음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를 문을 닫기 위해서 셧다운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여전히 방역 체계가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봉쇄 조치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위험이 아주 가중되어 가고 있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더 확산이 되면 선거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하고도 그렇죠. 관련돼서 한번 국가는 무엇인데 국가가 무엇이길래 다시 열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을 존중하고 자본주의가 더 확산돼야 되는 그 체제에 의해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병이 들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최대한 방역에 우선을 두면서 봉사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는 경제냐 그렇죠. 안전이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졌다고 보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양의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는 어떤 집단주의적인 의식이 더 강한 유교주의적 어떤 그런 사고 체제인 동양에서 이 방역을 잘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사회적인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개인주의가 우수한 이제 우세한 서양과 그리고 약간 집단 공동체주의가 강한 동양의 어떤 정신적 문명에 있어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점을 이제 지적하고 싶고, 이제 국가라는 것이 보통 서구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그 국민들 모두의 총화라고 오해한다고요. 국민들이 필요해서 써먹는 기구일 뿐인데도 그것이 최고라고 보고 국가 전체라고 봐서 국가의 또는 정부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결정이나 대안 제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정보가 모이니까,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그 집단 지성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학력이 높거나 연구 경력이 많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 미국 같은 경우가 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자기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설사 나쁜 짓을 하다 잡혔더라도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재판도 자기 나라 가서 받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방역 시대와 관련해서는 외국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쨌든 전 세계를 통해서 데려오고 모셔오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국가가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윗단계에 있는 국민들을 모시는 자세다.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에 대한 방역의 전문가에 대해서도 국가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어떤 지시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전문가 개인의 또 개인 그 어떤 기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이제쯤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